Number one, they are taught to like quantify everything in probabilistic terms, which again, I think is more good than bad, but like is not the way most people, apart from me and other people in the river, think about these things, right? Capitalism will triumph for better and worse, very much, because like the people who want to compete are going to outcompete the people who don't want to compete. Unless you entirely suppress competition, then competition's going to win. In some rational sense, when you sell your first startup for $50 million, like just go buy a villa in Tuscany or something and like have a great party with all your friends, invest in a basketball team. But instead, they kind of keep competing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and doubling down over and over again. And so by definition, it's like a poker tournament where the person who like goes all in 10 times in a row by luck or skill, a combination really, that you win these bets 10 times in a row, all of a sudden wealth multiplies exponentially and you're worth more money than God pretty much, right? Or maybe not literally God, but like than half the countries on Earth. I mean, what is Elon's net worth compared to the GDP of like most countries on Earth? A lot of power accumulating in a very small number of people's hands. What they are is like 네이트 실버에 따르면 강사람이라고 불리는 위험 감수자들이 오늘날 경제, 기술,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수학적, 디커플링적 사고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부류의 사람들로 경쟁심이 강하고 기존의 질서와 권위의 반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강사람들이 모두 다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부유한 권력자들 중에는 강사람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강사람으로는 현재 전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네이트 실버 또한 강사람입니다. 그는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졌지만 그의 이력을 보면 포커 플레이어로 시작해 야구 통계 분석 사이트인 페코타를 창립했고 이후 정치 예측 사이트 538을 통해 미국 대선의 판도를 예측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즉 네이트 실버는 불확실성과 확률, 데이터와 추론이라는 강사람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해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강사람들을 200명 이상 인터뷰하며 현대시대에 왜 강사람들의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추적했고 이를 정리한 책 리스크 테이커를 출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신간에 담긴 강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현대사회에서 왜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성공의 이면에는 위험에 대한 감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시대에 따라 그 위험의 형태와 요구되는 용기가 달랐을 뿐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사들이 명예와 토지를 걸고 전쟁터에 나섰고 대항해 시대에는 선원과 상인들이 미지의 바다를 향해 목숨과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을 세운 기업가들이 실패의 위험을 감수했으며 20세기 금융시대에는 숫자와 시스템에 인생을 건 투자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결국 인간 문명의 역사는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방식이 변화해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자만이 기존의 질서를 넘어 새로운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력의 중심축은 또 한 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위험은 더 이상 바다나 전쟁터 등 물리적인 위험이 아니라 정보, 시스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즉 비물질적이고 구조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과 위험을 계량화하고 과감히 베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금 시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네이트 실버는 이들을 강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강의 의미는 공통된 사고방식과 결정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생태계를 뜻합니다. 이들은 수학적, 디커플링적 사고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경쟁심이 강하고 기존의 질서와 권위의 반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생태계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강사람이라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모두가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특징이 발현된 결과로 누군가는 성공한 기업가, 투자자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군도와 같은 회색지대에서 투기적 베팅에 참여하다 몰락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강은 하나의 패러다임인 동시에 그 안에는 이상과 탐욕, 혁신과 착취, 성공과 붕괴가 뒤엉켜 있는 복합적인 생태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와 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강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사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이트 실버는 바로 기대값 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기대값이란 모든 가능한 결과에 확률을 곱해 장기적인 평균값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0% 확률로 100억 원을 벌게 해주고 90% 확률로 1억 원을 잃게 한다면 그 선택의 기대값은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위와 같은 베팅은 실패의 횟수가 많더라도 성공했을 때의 보상이 이를 상쇄해줄 것이기 때문에 강사람들은 베팅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강사람들은 100번의 시도 중 90번을 실패하더라도 단 한두 번의 성공으로 전체의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100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단 한 개만 유니콘이 되더라도 전체 수익을 보전
도전하는 방식, 혹은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들이 대부분을 잃더라도 단 몇 개의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큰 부를 이루는 구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값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통계적 분산입니다. 오히려 실패 없이 수익을 추구하는 사고 자체를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의 사고방식에는 디커플링, 즉 감정과 판단을 분리하는 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의 투자 전략은 합리적이다처럼 감정과 분석을 따로 떼어내서 사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대값 중심의 사고방식과 디커플링적 사고를 결합시키면 강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네이트 실버가 운영하는 예측 사이트 538은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확률을 71%,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29%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부 온라인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의 승리에 베팅하면 최대 5배의 배당률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기대값을 계산하면 위와 같습니다. 이는 스포츠 베팅 기대 수익률이 2에서 5%,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이 8%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기대값입니다. 이때 강사람들의 기대값 중심 사고와 디커플링이 결합하면 정치적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더라도 트럼프 승리에 베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오직 확률과 기대 수익이라는 숫자 값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사람들의 성격적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강한 경쟁심과 독립적인 반골 성향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며 필요할 땐 체제 자체에 도전합니다. 실리콘밸리는 이러한 강사람의 성격적 특징이 발현되는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2020년 기준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의 인구는 약 776만 명, 세계 인구의 0.1%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중 약 25%가 이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베이징, 상하이, 벵갈루루, 런던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수치로 실리콘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혁신 에너지가 응축된 지역입니다. 이처럼 파괴적 창조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는 하나의 반골 서사에서 시작됐습니다.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쇼클리는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물리학자였지만 전체 직원의 급여를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전화통화를 녹음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는 등 극도로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 운영 방식으로 직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우수한 인재 8명이 집단으로 퇴사해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설립하게 됐는데 이 사건은 실리콘밸리 역사에서 8인의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회자되었습니다. 그중 로버트 노이스는 이후 인텔의 공동 창업자가 되었고 유진 클라이너는 벤처캐피탈의 원형을 만든 클라이너 퍼킨스를 설립해 실리콘밸리 자본 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이처럼 실리콘밸리는 초창기부터 기존 권위에 반기를 든 사람들에 의해 태어난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강사람들, 즉 반골적이고 경쟁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실리콘밸리의 생태계가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며 성공했을 때의 보상이 압도적으로 큰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와 같은 대표 기업들 뒤에는 수많은 실패한 스타트업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중 소수의 성공만으로도 투자자와 창업자는 모든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개념 중 하나는 벤처캐피탈의 제2곡선입니다. 제2곡선에 따르면 처음에는 여러 스타트업의 잦은 실패로 손실이 누적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극소수의 대박 사례가 나타나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바로 이 점이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이유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신념과 가능성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성향, 즉 반골적이고 경쟁적인 사람들에게 실리콘밸리는 유례없는 기회의 땅으로 작용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러한 강사람들의 특징들은 오늘날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고위험, 고보상 구조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들은 사업, 투자, 투기 등 높은 불확실성과 큰 보상이 교차하는 영역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직업을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 주식 및 암호화폐 트레이더, 포커 플레이어, 스포츠 베팅 전문가, AI 개발자는 강사람들의 대표적인 직업인데 모두 직관, 분석력, 비관습적 사고와 냉정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고위험 직군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강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세상을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바라보며 경쟁을 즐기고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반골적인 태도의 사람들이 고위험, 고보상의 영역에 뛰어들고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오늘 영상을 통해 꼭 우리가 강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저마다의 방식이 있고 모든 사람이 높은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세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위험을 기회로 삼으며 기존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관점과 방식이 예측 불가능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시대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 낯선 관점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른 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가능성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컨텐츠는 네이트 실버의 신간 리스크 테이커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업의 변화와 강사람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봤지만 책에서는 다양한 강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와 마을 사람들과의 대립 등을 조명하며 보다 밀도 있는 내용을 다각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책에서 인상 깊게 본 구절을 하나 소개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